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에다가 남겨두세요. 그러면 제가 Q&A 부분을 하나 요즘 만들었죠. 그 부분에서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녁 11시에 제가 한국경제TV 11시 대박천국 3부에 출연을 하는 프리뷰 방송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쵸? 시장 안에서는 기관하고 개인들이 열심히 싸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고요. 외국인들 한 7,200억 정도 오늘 순매도하고, 기관들은 3조 이상 순매도를 했는데, 개인들은 4조 4,886억 정도 역대 최대 순매수를 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기사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서. 왜 그러냐 하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시장에서는 한쪽이 사면 한쪽이 팔게 돼 있죠. 한쪽이 팔면 한쪽이 사게 돼 있고, 지금 3조 7천억 정도를 대충 합쳐보면 4조 4천 얼마가 됩니다. 그죠? 외국인 기관들 파니까 개인들은 샀다. 근데 이게 사는 게 어떤 식의 의미가 있냐 하면, 시장가로 샀느냐 아니면은 지정가로 샀느냐는 좀 다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정가를 걸어두면은 시장가로 팔면은 지정가를 걸어둔 사람은 자동으로 사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씩 뭐가 되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외국인 기관의 어떤 대결 구도 자체를 만드는 걸 갖다가 시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대결 구도를 만들면은 사실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누군가 지정가로 주문을 걸어 놓잖아요. 이렇게 지정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지정가로 주문을 걸어 놓으면 이렇게, 이게 현재가창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이제 캔들 교육하거나 할 때 이거 쓰는 건데 이렇게 이제 현재가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장 전체의 현재가창이에요. 그러면 지정가로 주문을 이렇게 걸어 놓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매수할 거예요 이렇게 걸어 놓을 수가 있을 거고, 여기다 위에다가는 지정가로 나는 매도할 거예요 이렇게 걸어 놓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지정가로 걸어두는 매매 주체가 일반적으로는 개인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반드시 개인 경우는 적고요. 일반적으로는 개인이고, 시장가로 종목을 사는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 시장가로 사는 거죠. 현재 가격이 여기에 있는데 현재 가격보다 더 높게 이렇게 시장가로 가격을 올리면서 사는 주체가 있죠. 이게 보통 이제 외국인 아니면 기관이 됩니다. 가만히 보면 가격을 올리면서 매수를 하게 되면 지수는 어떻게 돼요? 지수는 일반적으로 상승을 하겠죠. 종목이나 지수가 상승을 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지금 물량을 매도하겠다라고 걸어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매도가 돼버리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외국인들 매도, 기관들 매도에 개인들 매수,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보통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걸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까요?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그냥 개인들만 놔두고 볼게요. 개인들이 보통 지정가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수하고 개인은 완전히 반대로 가죠. 이거 보시면은 개인들이 팔면은 지수는 오르고, 그쵸? 지수는 오르고 있죠. 왜 이렇게 된다 그랬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시장가로 사버리니까 거기 걸어놨는 개인들은 매도하는 게 돼버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판단을 할 때 이게 개인들의 역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관들하고 외국인이 판 거고요. 개인들은 그냥 사진 겁니다. 매수에 걸어놨다가 시장 계속 갈 것 같아서 매수에 걸어놨다 보니까 사진 거죠. 그렇죠? 사진 거기 때문에 지금 동학개미들이 잘하고 있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는 그냥 동학개미 화이팅 이란 얘기를 한번 외쳐드리고 싶고, 기관들이 팔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기관들이 보통 외국인들 매매보다 한 템포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분에서 좀 묘한 부분은, 물론 뭐 시장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환율을 한번 살펴보면 재밌는 게 하나가 있죠. 환율이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원화가 강세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 외국인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환율이 바닥을 약간 좀 잡는 모습이죠. 이게 좀 크게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죠. 바닥을 약간 좀 잡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책에서 공부를 보통 해보시면 요걸 갖다가 우리는 요게 아직은 이중 바닥은 아닙니다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중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고요. 이중 바닥은 일반적으로 추세의 반전을 얘기를 하죠. 추세가 하락으로 가다가 상승으로 올라가는. 다시 얘기를 하면 원화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지금 조금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에 먼저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보면 매매 동향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아요.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 매매 동향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은 자 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시간대별 투자 부분 일별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했던 부분 자체가 지금 11월달, 12월달 넘어오면서 그래도 많이 샀죠. 그렇죠? 중간에 한 8천억 이렇게 1조 3천억 정도 파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12월달에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매 자체는 그다음에 7천억 매수도 있고요. 나쁘지 않은 것처럼 일단은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뭐가 나왔냐 하면 금감원에서 자료가 하나가 나왔어요. 무슨 자료가 나왔냐 하면 금감원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다운을 받아놨는데 보통 이제 금감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외국인 부분을 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외국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외국인이 중요한 이유는 장기적인 투자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외국인이 시장 안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료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주식을 2조 6,880억 원 정도를 순매도를 했고 채권은 뭐 순회수를 했다. 돈 다 뺐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지는 않은 내용인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순매도했는 상위 국가들 중에서 미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단지 이제 그 유럽에서 매수를 좀 많이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긍정적입니다만은 미국 쪽에서 자금을 뺐다라고 하는 것은 또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로 일단은 외국인들이 전체 순매수가 그러니까 전체 순매수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우리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얘기할 때 중국 외국인 중요하지 않죠. 이거 국부펀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뭐가 수가 틀리면 곧장 빼갈 수 있는 돈이죠. 일본 자금 자체는 보통은 나카나베 부인인가?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죠. 케이맨 제도는 보통은 이쪽에서 돈을 많이 빼가든 돈을 많이 넣든 어차피 한 번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 돈 들어오는 거 의미 없고요. 사우디 왕자님 자금이죠. 의미 없고요. 아랍에미레이트도 역시 마찬가지 왕자님 자금이니까 크게 의미 없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유럽 쪽 자금이 일단 중요한데 이게 지금 원래는 한 방향을 보이다가 죄송합니다. 한 방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약간 좀 리스크라고 기관들이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대부분 종목들이 벌써 목표 주가 언저리까지 오니까 일단은 매수 상향 리포트는 내놨는데 약간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관들이 좀 많이 판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환 자체가 지금 움직임을 주고 있는 게 여기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까 이제 설명해 드릴 때 이렇게 되면 이중 천정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좀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모양이 나왔다. 여기 꺾이는 모양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하락 직사각형이 되어버리죠. 이때는 패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자체는 환이 1110원을 뚫느냐 안 뚫느냐에 좀 달려있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당분간 조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이 완전히 뭐 부러진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관들이 좀 빨리 움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오늘 그냥
이따가 보니까 종목을 매수를 당하는, 오늘 잘못 매수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기관들의 전망이, 외국인들의 전망이 좀 틀려서 그리고 통합개미 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종합주가 지수 차트 하나 그냥 보는 김에 그냥 좀 언급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죠. 종합 부분도 사실은, 종합을 볼까 코스닥을 볼까? 종합주가 지수 차트를 일단 보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올라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추세를 잡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통 책에서 보면은 뭐 상승 추세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여기 도식화를 한번 해보면 얘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죠. 눌릴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요 파동의 시작인 거죠. 이걸 갖다가 적합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요게 요거고, 그죠? 요 조정받던 게 요게 되죠. 요 상승하는 게 요게 다시 되면, 지금 부분에선 조정으로 갔다 갈 거냐, 아니면 그냥 갈 거냐, 아니면 옆으로 갔다 갈 거냐, 그 부분이 일단은 궁금해지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는 여러분들 하나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은 일단은 3095포인트 언저리부터 시작을 해서 3265포인트 사이의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지수권 자체가 3095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 밑에 한번 봤다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만 그냥 생각을 해두시고, 현재 보이고 있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크게 뭐 걱정은 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은 만약에 이제 질문이 있으면 그때 답변을 한번 드려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 대학 함축어는 오늘은 뭐 동학개미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할 거고, 여러 가지 전망으로 인해서 먼저 좀 움직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동학개미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가 기획특집 힘내라 대한민국. 삼성전자, 구만전자의 주역은 개인, 새해 들어서 개인이 3조 8천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구만전자 안착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뭐 안착하면 좋겠죠. 지금 저번에도 제가 병원을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 의사분도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삼성전자는 굉장히 좋죠. 예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삼성전자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D램 부분이라고 하는 게 꼭 산업혁명 당시에 철강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다. 이게 뭐 도처에 안 쓰이는 데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은 일단 있습니다만은 내년의 시장 자체는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일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쁘지는 않고요. 하나만 안 나오면 되죠. 뭐 미국에서 중국 쪽으로 삼성전자 반도체를 팔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만 안 나오면 크게 뭐 무리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보다는 기술적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그냥 쉽게 생각을 해드리면 89,500원 언저리를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깬다라고 하면 보통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가에 깨는 걸 얘기하나요, 아니면은 뭐 장중에 깨는 걸 얘기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주식하시다가는 호구가 됩니다. 깬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만약에 깨졌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못 돌리는 형태가 나오면 이걸 깨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은 89,500원 안 깨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89,500원이 깨지는 형태가 일단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 주가 자체는 이 정도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십시오. 지금 가격권 기준 자체가 84,500원 정도가 되는데 84,500원까지는 밀렸다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마지노선 자체는 지금의 상승 흐름 자체가 꺾이냐 꺾이지 않느냐의 기준 자체는 81,6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두시고 가격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안착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기획특집 힘내라 대한민국. 자꾸 힘은 많이 냈는데, 그죠? 애플카 올라탄 현대차 시총 4위 껑충했다,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얘기는 오늘 제가 리포트로도 찾아봤는데요. 현대차 아까 받는 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죠.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어요. 무슨 리포트가 나왔냐 하면은 현대차 그룹 애플카 만드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2의 TSMC를 꿈꾸며. 근데 이게 제2의 부품회사를 꿈꾸며 이건데, 그렇죠?
제가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볼 때는 삼성전자가 사실은 중국 내 스마트폰 업계에서 많이 밀렸잖아요. 밖으로. 그쵸? 순위에서 많이 밀렸는데 여전히 중국 업체들 스마트폰 부품은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삼성전자는 돈을 버는 그런 구조로 지금 돼 있거든요. 아마 이제 이 리포트도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자동차가 조금 바뀔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소니가 그 LG하고 소니를 보게 되면 소니가 이제 그 OLED TV를 팔잖아요. 근데 OLED 패널은 LG 거잖아요. 그쵸? LG 전자도 OLED TV를 팔잖아요. 그쵸? 시장 안에서 보면은 소니도 OLED에 대한 소니하고 LG하고 둘이 경쟁 관계로 일단은 보이는데 알고 보면은 소니에 들어가 있는 것도 LG의 패널이 일단 들어가 있는 거죠. 무슨 생각이 문득 들었냐 하면은 애플카가 됐든 뭐 아니면은 바이두카가 됐든 무슨 카가 됐든 간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려 그러면 빅데이터가 필요하죠. 지도도 필요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예전에 구글한테 완전히 안 넘겨줘가지고 포켓몬스터인가요? 그 게임 하는데 뭐 강원도에 어디 가야지만 뭐 몬스터들이 떠서 거기가 포켓몬스터 성지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단 있었는데 지도라든지 하는 부분을 제대로 이제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 부분 자체의 소프트웨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 안에 어떤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협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AI 자동차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바이두가 될 거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LG가 될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구글이 될 건데, 애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애플카를 판다 그러면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다가 현대차는 기본적으로 현대차 전기 플랫폼 위에다가 이 애플 그냥 올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요거 위에다가 그냥 애플을 올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애플카를 충분히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애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다. 단순히 자동차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바뀌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 자체는 어떤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 7월달 전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렸고 지금도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죠? 작년 7월달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신데 유튜브 안에 보시면 제가 야외에서 현대차 사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현대차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봐주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획특집 힘내라 대한민국 삼성전자 현대차에 소외된 셀트리온 삼형제 글로벌 임상 이상 시약처 자료심사 착수 셀트리온 그룹주의 전망은 어떤가? 저는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부분을 일단 좀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얘기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은 이래요. 삼성전자는 조금 세게 슈팅을 했죠. 누가 봐도 삼성전자는 이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면 좀 많이 올랐어요. 그쵸? 뭐 이게 지금 개별주도 아닌데 막 이런 식으로 올라버리니까 그쵸? 6만원부터 시작해서 96,800원까지 거의 쉬지 않고 수직으로 올랐어요. 그쵸? 수직으로 일단 올라줬기 때문에 뭐 일단 좋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현대차도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차도 뭐 수직으로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현대차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역사적 고점 언저리까지 왔어요. 이제 역사적 고점 언저리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차는 새로운 역사를 쓸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와 있는 거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왜 셀트리온은 안 올라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셀트리온은 벌써 이전 고점에 왔는 게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전 고점에 와 있던 게 11월 30일 날 온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 11월 달의 행보 자체를 이제 현대차가 보여주는 거고 셀트리온은 벌써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해서 거기서 옆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보통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두 가지 개념에서 좀 나누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제약바이오 얘기를 하면 고령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사회가 많이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약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약을 많이 먹는다면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당연히 약 관련된 회사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관련된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셀트리온도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보통은 이제 제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냐면 정부가 일정 부분을 계속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약값을 자꾸 깎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제약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려워져요. 사업 자체를. 근데 셀트리온은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자꾸 뭘 할까요? 정부에서는 약값을 자꾸 인하를 시키려고 하겠죠. 인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겠죠. 많이 생산하면 됩니다. 많이 생산을 하면 단가가 떨어지겠죠. 그거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작년에 얘기했던 내용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복제약 만드는 부분이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던 일 자체가 그냥 크게 뭉뚱그려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회사입니다.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그 제약사들의 약들이 대부분 다 특허가 있죠. 이 특허가 평생 가는 특허가 아니고 특허가 만료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딱 만료가 될 때 그 복제약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더 값싸게. 앞서서 얘기할 때 약값은 떨어지는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안에 셀트리온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같이 적합한 그러한 회사가 일단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신약을 만든다 그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신약을 만드는 거는 꼭 영화 만드는 거하고 비슷하게 만들고 난 다음 누구보다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쵸? 두 번째로는 히트를 쳐야 되죠. 맞잖아요? 근데 복제약은 이건 얘기가 좀 다르니까 원래 쓰던 약인데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가지고 약값을 조금 더 인하된 약을 판매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신약을 만드는 회사하고는 회사보다는 조금 더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안정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바이오 베터까지도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거의 뭐 역사의 고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일단 바로 가느냐 바로 못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는 뭐 제가 보는 겁니다만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는 하단이 한 32만 정도, 상단이 한 39만 6천원, 7천원 정도의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이제 도지가 형성이 된 것은 이전 고점 언저리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이 또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도 파는 물량이 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셀트리온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략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36만 7천원 깨지 않으면 일단은 39만 6천원까지는 한번 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번에 39만 7천원 정도를 돌파해내지 못하는, 돌파했다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 또 박스권으로 가는구나 라는 정도로 전략을 세우시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준비된 내용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 말고 다른 분들 의견도 궁금하시죠? 그쵸? 안 궁금하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말고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저녁 11시 대박천국 3부에 출연을 해서 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들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저 말고 다른 한국경제TV 대표 패널들의 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11시 방송 놓치지 말고 꼭 들어와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11시에 만나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